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미국이 7월 4일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국가의 근본 원칙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신앙과 양심의 자유 보호에 대한 위협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1년 전 자신이 설립한 종교의 자유위원회 위원들을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1년간 7차례의 청문회를 열고 100명 이상의 증언을 청취한 뒤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많은 증인이 종교적 신념과 관련해 직장 내 징계나 해고, 직업적 압력 등 종교의 자유가 점차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방송인이자 위원회 위원인 필 매크로 박사는 회의에 앞서 CBN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내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크로는 의사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시술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교사들 또한 자신의 신념 체계나 신앙에 반하는 내용을 가르치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업을 위협받거나 심지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회의에서 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앙을 지키려다 처벌이나 박해를 받거나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고한 증언자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용주나 공직자들이 종교적 표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교 분리,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표현을 지나치게 자주 인용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는 정교 분리라는 문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신앙인의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s not in the Constitution. And from this day forward, if anyone says that to you, and they're in public office or serve in any agency in any official capacity, they have to point out exactly where you have violated the Constitution because you have not. And from this day forward, that phrase should have no power over people of all faiths ever again in America. 위원회는 종교의 자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잔슨 수정안 폐지, 군 및 의료 분야에서의 종교적 자유 보호 장치 강화, 반유대주의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잔슨 수정안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가 특정 공직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면세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비영리 단체와 종교단체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미 국세청의 법 해석 변경을 통해 종교 단체에 대한 적용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25년 미 국세청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교회가 예배 등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존슨 수정안이 금지하는 선거 운동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종교적 자유 보호라는 기틀을 계속해서 지켜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 있는 하나의 나라, One Nation Under God으로 남아야 한다며 우리는 그 문구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ally, the pillars of protecting
religious liberty for all Americans, and we must also remain one nation under God. We will never let that phrase be stolen from us. 위원회 위원인 벤 칼슨 박사 또한 종교의 자유를 국가 건국 이념과 결부시키며 미국의 공적 영역이 오랫동안 종교적 언어와 유산을 반영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국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종교의 자유 관련 핫라인을 개설하고 안내 포스터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이들을 기리기 위해 종교의 자유 훈장과 제1의 자유 영웅상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들을 내놓았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의 자녀도 시민권을 갖는다고 6대3으로 판결하며 출생지 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화요일 오전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 복귀 첫날 서명했던 출생지 주의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 내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이민자의 자녀에게 부여되던 자동 시민권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집필했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인용했는데 이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해서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시민권법과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이 제정될 당시 미국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오늘 대법원은 외국인 임시 방문객 및 불법 체류자의 자녀를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자 의회 입법 추진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고 적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연방 대법원이 6대3의 의견으로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따른 스포츠팀에서 경기하도록 의무화한 주의 법률이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이나 타이틀 9에 따른 학생의 시민권 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법률이 시행 중인 주의 선수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맞춰 지정된 팀에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자 스포츠팀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 아이다호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법률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곧 선보일 초원의 집 리틀 하우스 온 더 프레리 리메이크작은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중 하나인 이 작품이 가족, 인내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의 힘에 대해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원의 집은 작가 로라 잉글스 와일더의 자전적 소설 시리즈이자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동명의 TV 드라마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인 둘째 딸 로라의 시선으로
잉걸스 가족이 황무지를 개척하며 겪는 삶의 애환과 따뜻한 가족애를 다룹니다. 초원의 집에는 기독교적인 요소와 가치관이 아주 깊숙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작가인 로라 잉걸스 와일더의 실제 가족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소설 속 인물들의 일상과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가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철저한 주일 예배 성수와 주변에 교회가 없을 때는 집에서 아빠가 성경을 읽고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엄마와 아빠는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며 묵묵히 기도로 견뎌내고 자녀들에게도 불평 대신 감사를 가르치는 모습은 전형적인 기독교적 신앙 신념을 보여줍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잉걸스 가족은 더 어려운 나그네나 이웃이 찾아왔을 때 기꺼이 음식을 나누고 잠자리를 내어줍니다. Tell me, Mr. Ingalls, what brought you to this land? A fresh start for my family. This will be our new forever. Welcome to Independence, Mr. Ingalls. There's no post office, no church, no school. What do you think? So small. What we wanted, right? To be at the beginning of something. Hello. We're building a house nearby. Maybe we're neighbors. 초원의 집, 가장 기독교적인 명작 중 하나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초원의 집이 7월 9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텍사스 민주당원들은 주 대회에서 제임스 털라리코 상원의원 후보를 지지하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의 다소 이단적인 견해에 대해 우리 모두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연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텍사스주 전역에서 5,000명 이상의 민주당원들이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열린 텍사스 민주당 2016 주 대회에 참석해서 코리 부커 상원의원,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지나 히너후사 텍사스 주지사 후보, 그리고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과 맞붙을 탈라리코 의원을 비롯한 연사들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에서 민주당 토지관리국장 후보인 벤자민 플로레스는 탈라리코 후보를 옹호해 달라고 민주당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공화당은 탈라리코 후보가 트랜스젠더 아동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LGBT 이념과 연관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조롱해 왔다며 사람들이 제임스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트랜스젠더인 셈이고 제임스가 두부를 먹는 게이 비건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두부를 먹는 게이 비건인 셈입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nd when they say James is going to hell, we'll say we're all going to hell.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계속해서 홍아리엘 워싱턴 특파원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법은 정지 표지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의 각 카운티와 시정부는 학교 주변, 도로 공사 구간,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AI 기반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교통경찰과 학교 횡단보도 안전요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AI 카메라는 차량이 정지 표지를 지키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경우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다만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AI가 아니라 경찰관입니다. 위반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약 30초 분량의 영상이 전송되며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한 후 범칙금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위반 사항이 없는 영상은 즉시 삭제됩니다. 시스템 개발 업체인 오비오는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AI 교통단속 카메라를 운영한 결과 도입 4개월 만에 위험 운전이 약 7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법은 지방정부에 설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실제 도입 여부는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북버지니아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버지니아주 노folk 메가더 기념관에서는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메가더 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곳으로 매년 지역 한인사회와 함께 한국전쟁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메가더 기념관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보훈 메달과 감사 증서가 수여됐으며 한미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공로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재향군인회 미 동부주회가 주관했으며 워싱턴 6.25 참전 유공자회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두 소식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생명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GBS 뉴스 아리엘입니다. 그 밖에 미 국내외 소식들로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이른 아침 주말 동안 발생한 군사 공방 이후 이란이 미국과의 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회담을 요청했다. 회담은 내일 도하에서 열릴 예정이다. 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 특사가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인 이란과의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24일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30일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는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의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지원으로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지역의 핵심 항구가 다시 문을 열면서 구호 물자와 구조장비 반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 4회 관계망 서비스 유해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메타, 구 페이스북이 29개 주가 함께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앞서 주 정부들은 페이스북과 메타가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 불면증,
학업, 일상생활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하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비행하던 제트블루 여객기가 고도 약 914m 상공에서 드론과 충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안전하게 착륙을 완료했으며 탑승객들도 정상으로 하기했다면서 기체 점검 결과 손상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오는 7월 19일 월드컵 결승전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월드컵 경기 장면이나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드론을 띄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날 X계정을 통해 월드컵 개막 이후 미국 내 경기 개최 11개 도시 상공에서 드론 500대 이상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항공기 조종사가 드론을 발견하고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무단으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하와이주 법무장관 앤 로페즈는 전국적인 계란 가격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 합의안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하와이주에 약 100만 개의 계란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 최대 계란 생산 업체 몇 곳이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계란 가격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여러 주에 걸쳐 진행된 조사 결과 밝혀졌으며 총 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합의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전국 푸드뱅크와 비영리 단체에 총 5,300만 개의 계란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의혹이 제기된 가격 담합 행위를 중단하고 반독점법 준수 조치를 시행하며 주 법무장관 및 미 법무부의 감독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난 45년간 전국 각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온 은퇴한 총괄 셰프가 현재 마우이의 한 노숙인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돌보는 입소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요리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런던 셰프는 와일루크에 위치한 카할레 아케올라의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보호소 입소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버릿 셰프라는 전국 규모의 요리대회에 참가 중이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 대중의 투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승할 경우 받게 될 상금 25,000달러는 보호소 거주민 모두에게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대접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에게 투표하기를 원하시면요. favchef.com/2016/william-london에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하와이에서 7월 4일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와이 뉴스나우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릴리우오 갈란이 여왕이 폐위되고 1894년 7월 4일 하와이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날을 하와이 국민에게서 빼앗긴 왕국을 기억하는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미국의 250주년 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로열 하와이안 호텔, 쉐라튼 와이키키, 모아나 서프라이더, 쉐라튼 프린세스 카이올라니를 운영하는 교야 호텔 앤 리조트는 불꽃놀이, 음식, 아메리카나 음악 등 7월 4일 주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은 와이키키 해변에서 열리는 월터 제이 맥팔레인 기념 카누 경기로 시작됩니다. 밤이 되면 와이키키 불꽃놀이 쇼가 주말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기 있는 7월 4일 불꽃놀이 행사가 무료 셔틀버스와 함께 카일루아 비치에서 다시 열립니다. 후원사인 알렉산더 앤 볼드윈이 오후 4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불꽃놀이는 오후 8시 카일루아 비치에서 시작됩니다. 셔틀버스는 라우할라 샵스 내 카일루아 타운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30분 간격으로 승객을 카일루아 비치 센터까지 실어 나릅니다. 카일루아 7월 4일 불꽃놀이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카일루아 firework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노룰루시와 카운티 정부는 주 의회의 지원이 중단된 노숙인용 의료 요양시설 2곳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기로 했습니다. 카이무키 지역의 레아이 행동 및 의료 요양센터와 차이나타운의 아알라 요양 및 응급치료센터는 시정부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번 주에 문을 닫아야 했을 상황이었으며 이 경우 환자 84명이 병원이나 응급치료시설로 옮겨져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와이주는 올해 말 새롭게 디자인된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 변경입니다. 새로운 신분증에는 하와이를 상징하는 무지개 문양이 그대로 유지되며 주기, 하와이 제도 주를 상징하는 물고기 및 주정부 공식 문장도 함께 포함됩니다. 하와이시 고객 서비스국은 이번 디자인 변경에 위조 방지 및 진위 확인을 위한 50가지의 보안 기능이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발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발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은 기재된 유효 기간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좌시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주의회에서 거부권 행사 의향 목록에 오른 267개 법안 중 4개를 포함시켰으며 7월 15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주택, 비상자금, 교사위원회 운영, 그리고 학교통합위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법안들은 자동으로 법률로 제정될 것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임명일자는 7월 1일입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한 2030 청소년들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 청소 수준으로 완전히 청소하고 사전투표 폐지 등 국민적 요구에 맞는 제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말로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려는 사람이 꽤 많지만 청년들은 단 한 표라도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커닝하다 걸리면 시험지 전부가 빵점이지 커닝한 문제만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면 재선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